자, 264페이지예요. 특수지상권으로서 구분지상권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지상이나 지하에서 특정 부분의 상하 공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층이라 그러죠. 상하 공간을 정해서 그 공간을 우리는 층이라 하죠. 이 특정의 층을 대상으로 해서 성립하는 지상권이 구분지상권이에요. 공중, 예컨대 지표에서 200m, 50m에서 200m 사이, 이런 식으로 특정한다는 것이죠. 지하, 지표에서 지하 30m부터 지하 50m 사이, 이렇게 특정의 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배하는, 즉 그 공간을 이용하는 그러한 권리를 구분지상권이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안 되고요. 건물, 기타 공작물,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목이란 것은 토지에 정착된 나무로서 계속 커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을 지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둬야겠죠.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대상인 토지에 이미 지상권자가 있다든가 전세권자가 있다든가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다든가 또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있으면 이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승낙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죠. 성립이 가능하죠. 이렇게. 자, 이런 정도만 구분지상권을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구분지상권은 그 성격이 지상권과 똑같습니다. 그 특정된 범위 안에서 만약에 건물기타 공작물이 견고한 건물기타 공작물이 해당되면 최소한 30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보통의 건물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15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공작물, 일반 공작물일 때는 5년 이상의 최단기간의 지원을 받죠. 이런 범위 안에서 똑같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만 정리해 두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는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게 되겠죠. 이때 구분지상권의 등기에는 상하 공간을 특정해서 등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 타인이 토지상에 있는 자기 조상의 묘 있죠. 분묘. 그 분묘가 타인의 토지 위에 존재하면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그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다. 유사의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게 판례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것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기 토지 위에다가 분묘를 설치하고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말 없이 당의 토지를, 분묘가 있는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이때 분묘 이장하는 약정이 없다면 당연히 그 분묘 기지권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 타인의 토지에다가 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했을 때 분묘 기지권이 성립합니다. 세 번째는 분묘 기지권이 시효취득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죠. 타인의 토지인데 옛날부터
그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것이 20년 넘도록 수호 봉사를 그 조상의 후손들이 계속 수호 봉사해 왔다라고 하면 그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한 분묘란 것은 최소한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시신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봉분. 그리고 이 봉분은 봉분 설치, 시신이 존재하는 봉부 분묘 설치에는 여기는 암암리해서는 안 되죠. 암암리해서는 안 되고 또 봉분이 있어야 되니까 평장 형태로 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시신이 없는 가묘 또는 허묘 이런 것들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시신이 그 토지하에 존재하고 그 시신 위에는 봉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봉분이 바로 분묘기지권의 공시방법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존재하고 이 분묘기지권의 내용은 당의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필요한 범위 내 이 범위 안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이때 분묘기지권자는 타주 점유가 되겠죠. 점유하더라도 이것은 타인의 소유권 자체를 인정하고 만약에 분묘기지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면 그 사용권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타주 점유가 된다. 이런 전제하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이 범위 안에서 분묘가 있는 동안 계속되는 것이죠. 분묘가 수호 봉사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됩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분묘기지권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무상의 원칙이죠. 무상의 원칙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서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에 있는 법정지상권, 민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있고 민법, 법정지상권 할 때 이 지상권의 법이란 것은 민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있겠고 특별법에 있는 법정지상권도 있겠죠. 이 특별법상의 법정지상권에서는 가등기담보법, 가담법상의 법정지상권하고 임목법에 있는 법정지상권입니다. 이 두 가지에 각각 존재합니다.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중심으로 우리 시험에 내니까 이걸 잘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민법 305조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366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법정지상권 이 두 가지 조문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각각 여기는 전세권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요건을요. 그 다음에 366조는 저당권에서 각각 살펴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각 여기서는 전세권, 저당권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상에 있는 데는 법정지상권도 있죠. 또는 판례는 관습상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것을 좀 상세하도록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판례가 그 요건을 설치하고 있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267페이지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존속시키기 위해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건물의 존속 보장 이걸 통해서 우리 민법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별개로 인정되는 것이죠. 별개로 허용되는 이러한 제도 때문에 이 건물을 그대로 존속시키자 이런 면에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세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은 뭐냐? 이거는 역시 오로지 판례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은 268페이지부터 정리되어 있죠. 관세법상 법정지상권을 성립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자, 기본적으로요, 타인의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때 토지의 소유자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같은 사람. 자,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데 그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을 누가 짓는가 봤더니만 동일한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동일한테. 자, 이렇게요. 자, 이럴 때 이후에 말이죠. 어떤 사유로 그 토지나 건물 중에 어느 하나를 매매 기타 사유에 의해서 처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는 네 번째, 이 당시에 건물의 철거하겠다는 약정, 철거해 주겠다, 건물을 없애 주겠다라는 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에 있다가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건물을 처분하거나 어느 하나를 처분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매매 기타 사유에서 처분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처분될 당시에는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별도로 토지 사용에 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건물을 철거해 주겠다 이런 말이 없었다는 것은 토지를 내가 사용하는데 별도로 임대차 하자 이런 약정이 없었어요. 그냥 처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 법적으로는 당연히 말입니다. 당연히 등기 없이도, 즉 지상권 등기 없이도 지상권이 성립한다. 이게 되는 것이죠. 즉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등기 없이. 그래서 법 효과는요, 이 요건을 갖추면 등기 없이도 이미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을 취득했다. 자, 건물 소유권자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게 됐다. 이때 이 지상권 이름을 법정 지상권이라 하고 그 근거는 관습법에서 발생한다 해서 관습법상 이렇게 되겠죠.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판례가 이렇게 허용한다. 건물 소유자에게 당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요건과 효과.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을 철거할 의무를 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당의 토지를 지배할 수 있는, 즉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고 그 지상권의 범위는 이 건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범위 내, 그죠? 건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의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건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268페이지부터 한번 보시죠. 기억.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할 것. 이 말은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자와 건물 소유권자가 누구냐를 살펴봤더니만 민법상 동일한 소유자이더라 이 말이죠. 이 동일한 소유자라는 것은 바로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자이면 되죠. 만약에 압류,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나중에 경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압류 또는 가압류될 당시에 동일인 소유자이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것이 이제 기억 안에 동일한 소유자일 것에 관한 판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토지와 건물 중, 즉 토지와 건물 중에 어느 하나를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처분은 소유권 넘겨주는 거죠. 자, 이때 매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했는데 이 처분에 해당되는 것은 토지만 처분하든 건물만 처분하든 어느 하나를 처분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를. 자, 이때 매매 외에도 증여, 대물 변제, 강제집행인 강제경매, 체납 처분, 그죠?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체납 처분에 이루어진 경우 등등등등 이런 되겠죠. 이런 사유에서 소유권이 건물이나 토지 소유권 한 개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이 말이죠. 이런 사유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때 어느 소유자가 달라질 당시에 건물 철거하는 약정이 없어야 되죠. 반드시 건물 철거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어느 사유로 처분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법정지상권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처분행위예요. 그게 뭐냐면 임의경매, 저당권에 있어서의 임의경매라든지 또 환지 처분이 발생했다든지 또 환매권 이것에 행사가 있었다든지 또 공유 토지의 지분을 전매했다든지 이런 것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자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됐을 때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상권 이게 허용되지 않는다. 자, 요거는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임의 경매에 의한 처분이라든지 환지 처분이라든지 환매권 행사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진다든지 토지 지분의 전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다. 이것은 꼭 암기해 두셔야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기 네 가지 임의경매, 환지처분, 환매권 행사, 공유 토지의 지분 전매 요 네 가지는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니까 이것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정될 여지가 없다. 여기는 그때는 건물 철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니은 동그라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보시면 거기 세 번째 줄에요. 환지 처분이나 공유 대지 지분의 전매라든지 이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랬으니 여기 더 나아가서 임의 경매도 안 되고요. 또 환매권 행사, 토지에 환매권 등기했다가 환매권 행사했을 때는 이때도 역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거였는데 이 건물 철거 특약은 처분 당시에 이러한 특약이 없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 판례는 이렇게 했죠. 자, 만약에 토지나 건물 중에 어느 한 개를 팔면서 토지 이용에 관하여 토지 임대차 계약을 약정했다면 이때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내용으로 해석해서 법정지상권을 성립하지 않고 임대차 관계로서만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판례의 태도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이 요건 있죠. 이 요건은 임의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철거 약정이 없을 때만 이 법정지상권을 성립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없을 때만. 만약에 건물 철거하는 약정을 당사자가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건은 임의규정의 성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법정지상권, 즉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나 특별법에 있는 명문규정에 있는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은 강행법규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상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을 했다면 그것은 무효예요. 왜?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임의규정으로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미리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을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 철거할게 이렇게 해버리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을 포기한 것이 돼버리죠. 미리. 그죠? 그러니까 이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임의법규성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임의법규성이다.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자, 269페이지 가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효력이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발생해 버립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자로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상권 등기가 설령 토지에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이미 지상권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자에게는 당연히 민법에 있는 지상권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지료는 건물 소유자인 법정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지급해야 합니다. 그 지료 금액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고 합의로 정할 수 없을 때 분쟁이 생기면 이때는 법원에서 정합니다. 이렇게 우리 민법이 정해놨으니까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또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동그라미 5번이죠. 269페이지에 있는 것.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성립한 후에 권리 변동 시의 법률 효과해서 토지가 양도되는 경우와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두 가지를 나누었죠. 자, 이것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성립한 이후 했죠. 자, 대지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다 하죠. 그 다음에 건물 소유권은 을이 가지고 있는데 이 소유권에는 법정지상권, 특히 관습법에서 있는 데는 법정지상권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다 하죠. 다만 이때 이 법정지상권은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등기 상태로 을은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법정지상권, 미등기 상태에서도 이렇게 있다 하죠. 그래도 지상권을 취득하고 있는 거죠. 자,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건물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고. 자, 이런 경우에 자, 첫 번째. 이 사례에서요. 토지를 양도했다. 자, 토지, 갑이 만약에 갑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병한테 양도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양도했다면 이때 건물 소유자는 여전히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 자기가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를 거절할 수 있죠. 즉 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건물 소유자 을은 지상권자로서 법정 지상권자로서 지상권 미등기지만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병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지상권을 가지고 병에 대하여 건물 토지 소유자죠. 토지의 신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다. 이게 1번 동그라미죠. 기억 동그라미네. 그죠? 기억.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건물을 양도한 경우. 이 말은 건물 소유자 을이 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정이라는 사람한테 건물을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이 말이죠. 등기 이전. 이 건물 소유권입니다. 그럼 여기에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 말이겠죠. 자, 이때
건물 양도에 있어서 이 양도 속에는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게 법정 지상권도 함께 양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이게 이제 합리적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건물 양도 합의 속에는 지상권도. 왜냐하면 이 지상권은 을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은요. 이 지상권은 건물 소유권의 종된 권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죠. 이게요. 이게 건물 소유권이 주된 권리라고 한다면 거기에 종된 권리가 붙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따라서 건물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병에게, 정에게, 그러면 지상권도 함께 양도한다라고 하는 의사가 이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따라서 여기서는 정이라는 사람은 지상권은 아직 취득하지 못했지만 지상권을 이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은 있는 데죠. 이게 있는 데입니다. 누구한테? 저기에 있는 을에게요. 따라서 을은 아직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게 미등기 상태입니다. 187조에서. 그러면 을은요. 토지 소유자인 갑에게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죠.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 데죠. 이렇게 지상권자로서 아직 법정 지상권이기 때문에 등기 안 돼 있는 상태이지만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에 의해서 토지 소유권에다가 지상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다. 그렇다면 여기에 정이라는 사람은 을을 대위해서 을이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을을 대위해서 그렇죠?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정은 을이라는 사람을 대위해서 토지 소유자 갑에게 지상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토지 소유자 갑은 탕에 여기에 정 건물 양수인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죠. 청구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정이라는 사람은 여기 이게 보다시피 정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오히려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가서 지상권을 취득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지상권을 취득할 종국적 권리자이죠. 그리고 이때 갑은 지상권을 등기해줘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이죠. 지상권 등기에 대한 의무자. 그렇죠? 따라서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이것은 모순되죠. 이 권리 행사는 모순행위 된다. 그죠? 그럼 이것은 뭐냐? 신의 측에 반하는 권리 행사죠. 자, 이 권리가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바로 신의 측에 반하는 권리 행사다. 따라서 행사할 수가 없다.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건물이 양도되면 결론. 갑은 건물 양수에 대해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근거는 건물을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건물의 양수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토지를 사용케 할 의무. 그렇죠? 갑은 토지를 정이 사용케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정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자이다. 갑은. 그러므로 자기 의무에
위반하여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신의성시의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갑이 정한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죠. 정에게 자기 토지를 사용하잖아요. 따라서 이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료상당, 지료상당은 부당이득을 여기에 있는 정이 취하고 있죠. 정이 취득하기 때문에 갑은 토지 소유자로서 당신은 부당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그 이득만큼 반환하세요 라고 할 수는 있겠다. 그죠? 이것은 인정할 수 있다. 되겠죠? 이렇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건물 양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철거하라고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갑과 정 사이의 법률 관계입니다. 오히려 정은 갑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대위를 통해서 건물의 토지의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행사할 수가 있다. 권리로. 그죠? 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죠. 이 부분요. 그것이 우리 교재는 269페이지 하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은 건물 양수한테 승계되어져야 하는데 다만 지상권 이전 등기는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양수인이 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상권을 취득할 권리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상권 이전을 받는 방법은 건물 양수인 정이 이거죠. 정이 당에 지상권을 넘겨줘야 할 채무를 지고 있는 을을 대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에 대해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당의 건물 양수인은 토지를 공짜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지료 상당의 부당 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따라서 땅 주인인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료에 관한 내용으로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료하고 관습법상의 법정시 상권을 성립했을 때 건물을 양도했을 때의 법률 효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역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